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이썬 베이직 기본 바이썬 문법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바이썬 기본 문법은 변수 그리고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제가 일단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일단 변수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변수 복습. 자,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임 변수명을 정해주고 그리고 변수 값을 할당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nt name 이렇게 하면 name에 저장되어 있는 name이란 변수명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변수들은 강량제 이런 식으로 문자형 변수가 있는가 하면 자, 문자형 변수인 거는 우리가 type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name 쳐보면 str이라고 떴고 이 str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트링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링. 그리고 문자형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형도 있죠. 숫자형 변수가 있고 거기에는 실수가 있다라는 것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같은 경우에 age 제가 39이니까 39를 쳐보면 39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타입을 해보면 age 하면 int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nt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티저라고 그랬죠. 인테저.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age가 아니라 뭐 height 170 뭐 5.5 이렇게 할까요? 175.5 .5죠. .5기 때문에 타입 해보면 플롯이 나와야 됩니다. 타입 해보면 플롯이 나오죠. 플롯이 뭐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이 변수들을 어떻게 묶어서 활용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자료형을 했었습니다. 자료형을 했었는데 그 자료형 안에는 리스트가 있었고 딕셔너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괄호 안에다가 name, image, height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거라 그랬죠. 뭐 프로파일을 합시다. 프로파일 A 이렇게 할까요? 프로파일 A 그러면 프로파일 A를 쳐보면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불러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된 게 리스트 자료형이라 했습니다. 리스트 자료형의 특징은 인덱싱이 가능하다. 파이썬은 제로 베이스 언어라고 그랬죠. 제로 베이스는 뭡니까? 0번부터 시작되는 거죠. 0번이 강량제고 39가 1이고 175.5가 1이고 아니다 2고 그죠? 그래서 0,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다양한 문법이 있었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거꾸로 되고 그냥 마이너스를 하면 맨 마지막 게 D 나오고 뭐 이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법들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료형 굉장히 중요한 자료형이라고 했었는데요.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이 있었습니다. 좀 잘 안되네.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이 있었습니다.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이 있었습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씁니다. 중괄호로 쓰고 키와 value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키와 value의 관계이기 때문에 딕셔너리라는 변수를 딕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name은 강량제
그리고 그리고 하이트는 175.5 그리고 에이지는 39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딕셔너리를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엄마야? 말로 네 변수로 들어간 거죠. 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변수로 들어가 버려서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변수명이 아닌 실제 값수로 집어넣어줘야 되죠.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에이지는 39, 하이트는 175.5, 네임은 강양제 이렇게 나옵니다. 딕셔너리의 특징은 뭐다? 우리가 리스트는 인덱싱을 숫자로 했지만 딕셔너리는 키 값으로 할 수 있으면 키 값이 에이지라면 39가 바로 튀어나오고 키 값이 하이트라면 하이트가 바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임.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보시죠. 파이썬이라고 치시고요. 파이썬을 치시고 코넌 테이블 딕셔너리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맨 앞에 있는 걸 들어가 보면 Python for Biologist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뭘 올려놨나 봅니다. 기다려보죠. 보시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저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잠깐만 쓸데없는 것만 잔뜩 있네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야. 코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DNA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예제로 해서 진 코드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이게 바로 딕셔너리입니다.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일게요. 네, 갖다 붙이면 여러분들이 보시 키와 발류의 관계, 컴마, 키와 발류의 관계, 컴마, 키와 발류의 관계, 컴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젠 코드라 돼 있어 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름 좀 바꿔줍시다. 코돈 테이블이라고 합시다. 코돈 테이블이라고 합시다. 코돈 테이블에 ATG 라고 치면 메티오닌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 코돈 테이블을 우리가 암기할 수 있나요? 저는 암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암기를 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절대 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딕셔너리로 저장을 해놓으면 절대 외울 필요가 없죠. 바로 불러다 쓰면 되니까. 그럼 이거 한번 갖다 써볼까요? 한번 갖다 써보시죠. NCBI 들어가서 NCBI는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죠.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미국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전자 이름 하나만 쳐볼게요. 유전자 이름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김상희 교수님 하시는 병장수 유전자 RPM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희 교수님이 RPM을 하시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병을 하시니까 아무튼 RPM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검색을 해봤더니 사람, 쥐, 소 같은 쥐, 좀 그러네요. 여기다가 식물 이름으로 쳐서 아라비도프시스라고 칩시다. 아라비도프시스라고 치면 왜죠? RPS라고 칠까요? RPS. 왜 나와야 되는데? 아라비도프시스. 이건 나오는 것 같네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RPS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곤란스럽습니다. 일단 모르겠고 우리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를 골라 봅시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를 골라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 바이오 파이썬 했던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처음 해보신 분들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려가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 어셈블리라는 단어가 있고 지노믹 돼 있죠. 그리고 밑에 mRNA 프로테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골라야 되냐 하면 NM 어쩌고 돼 있는 거 있죠. NM 어쩌고 돼 있는 걸 고릅니다. 이거 나옵니다. 여기서 그럼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의 mRNA가 나오는 겁니다. mRNA가 여기서 CDS 하면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CDS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 이게 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테일스 파스타로 보여줘 라고 할 수가 있군요. 그럼 파스타로 받았습니다. 그쵸? 파스타로. 그럼 이 파스타를 긁어 갖고 복사를 해봅니다. 복사를 했어. 자, 아까 뭐였죠? 맷1이라고 하는 애였고 CDS였죠. 갖다 붙입니다. 자, 여기서 갖다 붙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로 막아주시면 변수명, 그쵸? 변수명이고 얘네들 전부가 변수 값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엔터가 들어갔죠. 엔터가 들어간 변수 값을 넣을 때는 꼭 따옴표를 3개를 해줘야 됩니다. 3개로 막아줘야 되고 실행해서 내가 mat1 cds를 실행을 해보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사이사이에 묘한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죠? 그럴 때는 프린트를 해보면 된다. 프린트가 실제로 저런 기호들을 렌더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뭔지 이제 눈에 뻔하죠. 엔터입니다. 엔터를 상징하는 기호인데요. 이 엔터를 상징하는 기호를 우리가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엔터를 상징하는 기호를 날려줍니다. cds replace n 요거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꾼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했을 때 눈에 이제 그 기호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값을 새로운 변수에다가 꼭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met cds는 뭐라고 쳐줄까요? no enter 라고 치지 마. 좀 무식해 보이지만 no enter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rint met1 cds 한번 쳐보면 met1 cds는 엔터가 남아 있는 거죠. no enter 한번 쳐볼게요. no enter 쳐보면 일단 쭉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엔터가 전혀 없죠. 네, 엔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뭐 할 건데요? 했을 때 met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써보는 겁니다. met1 cds no enter는 저런 스트링인데 스트링도 인덱싱을 지원을 합니다. 0에서 3까지 atg 그렇죠? 0에서 3까지 3에서 6까지 gtg 6에서 9까지 gaa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나는 이거 코돈 뭐 째된지 보고 싶어요. 코돈 테이블 바로 불러오면 되죠. 코돈 아까 우리 왜 자동 완성이 안 될까요? 구글 환경이 생각보다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코돈 테이블 불러줘. 그러면 딱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0에서 3에서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네,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코돈 여기 뭐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전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가다를 한다면 3에서 6, 9에서 12, 12에서 15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컴퓨터를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반복문을 배워보겠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거는 사실 반복문만 배우면 웬만한 코딩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이유가 노가다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노가다를 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내가 3에서 6, 6에서 9, 9에서 12 이거 언제 치고 앉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반복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문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뭐 while문이 있을 것이고요. while 그리고 for문이 있습니다. 뭐 이 두 개만 알면 거의 뭐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이런 for나 while 문법 자체가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리스트 자료형에다가 이제 맵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함수가 들어가고요. 네, 마지막 거는 뭐 찾아배우는 걸로 하고 일단은 while부터 해볼게요. while은 여러분 여기 안에가 참인 동안 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네, 이렇게 한번 엔터 쳐버리면 끝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import 슬립을 임포트 좀 할까요? import 슬립 이렇게 하는 게 맞았나? 슬립이 잠깐만요. 파이썬 슬립 타임 라이브러리의 슬립이구나. 잠시만. 타임 임포트 타임에 오케이. 슬립이 아니고 타임이었습니다. 타임에 슬립을 하면 1초씩 잠을 자라. 1초씩 세컨드 오케이. 그러면 while true일 동안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 그죠? 반복. 계속 true니까 반복 멈추라고. 오케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값을 하나 지정해요. 값을 하나 지정하고 value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작은 동안 계속 프린트를 해라. 뭐라고 프린트를 할까요? 값을 프린트를 하도록 하죠. 값을 프린트하는데 value는 업데이트 되게 합시다. value 저게 무슨 뜻이냐면 value는 value 플러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에서 1을 더해서 value에다가 다시 할당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을 계속 더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0, 1, 2, 3, 끝났죠. 왜 9에서 끝났을까요? value가 10이 되는 순간 여기가 거짓이 돼 버렸으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while이라는 거는 여기가 참인 동안 실행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얘네들이 땡땡 while 조건 땡땡 해놨죠. while 조건 땡땡.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면 반복문이 시작된다고 컴퓨터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복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인덴테이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띄어져 있죠. 들여쓰기를 통해서 파이썬은 반복문을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문법이 들여쓰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함수에 해당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문에 해당한다. 이런 구획을 정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중괄호로 묶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서 뭐 함수를 정의를 하던가 뭐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수를 정의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const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value 똑같이 하죠. value는 입력값 그래서 여기다가 뭐 블라블라블라 return 그래서 어떤 값 value updat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자바스크립트인데 시작과 끝을 뭘로 했다? 중괄호로 해놨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고 시작과 끝을 들여쓰기로 그리고 반복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땡땡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또 while 한번 더 해볼까요? while 뭐 해볼까? while 똑같이 value를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value while value가 아이디어가 없는데 뭘 하지? value가 여러분 포하고 생각나는 또 합시다. 자, 포 반복문을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포 반복문. 여기서는 우리가 while 반복문이었죠. while 반복문. 이번엔 포 반복문. 포는 한번 보세요. 포는 i는 i인 0, 1, 2, 3, 4, 5 리스트죠. 또 포가 시작된다고 땡땡으로 알려줬고 땡땡 치자마자 자동으로 들여쓰게 됐습니다. print i. 자, 0, 1, 2, 3, 4, 5가 다 프린트 됐죠. 뭐예요? 포는 리스트가 입력으로 아예 들어가요. 입력으로. 그리고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엘리먼트 0이 i로 들어가. i로 들어간 다음에 i를 프린트해. 그리고 다시 돌아가. 두 번째 1이 들어가. 1을 프린트해. 2가 i로 들어가. 2를 프린트해. 3이 i로 들어가. i를 프린트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while은 여기 조건이 들어갔다면 for는 이미 뭘 반복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죠. 뭘 반복해.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for가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for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성할 때까지라는 반복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까지 아니면 어떤 확률 값이 확률 p 발류가 뭐 충분히 낮아졌을 때까지라든가 아니면 뭐 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뭐 이러는 그 통계 값들이 있죠. 이런 값들이 뭐 어디까지 됐을 때까지 계속 컴퓨터를 돌려봐라 라고 할 동안 그러면은 while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형에 눈을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형에 눈을 붙인다고 할 때 인형이 100개가 있어. 그러면 이 100개를 눈을 붙여. 100개 정해져 있죠. 그럴 때는 for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00개 인형 100개를 넣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or는 이런 식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이것도 리스트가 들어갔고 땡땡이 시작됐고 들여쓰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뭘 뭐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나? 네, 맷 cts no enter 요 놈을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0에서 3 그리고 3에서 6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0이 됐고 3이 됐고 6이 됐고 9가 됐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for i in 어떤
리스트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met1 cds no enter.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1, 2, 3이라고 일단 한번 해보죠. 1, 2, 3.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다가 처음엔 0에서 3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코돈은 0에서 3인데 이게 1, 2, 3이라는 게 코돈 개수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코돈 개수. 그럼 1이 들어갔을 때 0에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곱하기 i 곱하기 0부터 합시다. 0부터 0, 1, 2 이렇게 돼 있어요. i 곱하기 3 그리고 i 곱하기 3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프린트 코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코돈이 아니라 코돈 테이블 써서 코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우리가 인형 눈을 붙인다 했습니다. 총 인형이 지금 3개가 아니고 몇 개입니까? 코돈이 인형 개수죠. 코돈이 인형 개수야. 그럼 인형 개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코딩 시퀀스 노 엔터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얘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말로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길이에다 3을 나누면 코돈 개수인데 랭이라고 합니다. 랭 4341개 3분 나와지나? 3 나와봅니다. 네, 100 1447개이죠. 요거 .0 돼 있으니까 이거 뭐야? 타입 해볼게. 타입이면 플롯이죠. 이거 플롯을 바꿉니다. 인트로 어떻게 바꿉니까? 인트 해버리면 됩니다. 인트 당연히 인트를 했으니까 인트겠죠. 그럼 인트로 한 값을 여기다 넣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총 개수란 말이에요. 총 개수를 리스트로 바꿔야 총 개수만큼 엘리먼트가 있는 리스트로 바꿔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레인지로 묶어줍니다. 네, 이렇게 문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쫙 머릿속이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간단합니다. 레인지라는 문법이 안에 숫자만큼 레인지 3 하면 0,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제너레이터로 나온 건데 요거를 우리가 리스트로 한번 바꿔보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레인지만 해도 이제 요 포라는 반복문이 알아서 리스트로 바꿔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인식해서 여기다 10을 합니다. 그러면 레인지 0에서 10이라고 지는 알고 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0에서 9까지 이렇게 총 10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1447개가 레인지를 쳤으니까 1447개의 엘리먼트가 0에서부터 들어있는 리스트로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를 i가 반복을 해서 길긴 할 텐데 실행을 해보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쵸? 재밌죠? 그래서 일단 코돈 테이블을 통해서 이런 걸 프린트를 할 줄을 알게 되면 여러분 뭐 대충 반복문도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met1 cds가 있죠. met1 cds가 있으니까 met1 프로테인이라 할까요? 펩타이드라 할까요? met1 펩이라는 빈통을 만든 다음에 met1 펩 플러스는 이놈이다. 네, 커멘트 아웃 하면 저 실행 안 하겠죠? 실행을 해서 met1 펩을 만들어 줍니다. met1 펩.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이 쫙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아주 훌륭합니다.
뭐지? 근데 뭔가 조금 컴퓨터가 이상한 건가? 뭔가 왜 지우기가 안 나올까요? 지웠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어허, 구글이 영 이쁘게 안 만든 느낌인데. 어? 방금 나왔죠 쓰레기통. 잠시만요. 다시. 쓰레기통 저기 있네. 오케이. 뭔가 지금 렌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한번 볼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딕셔너리를 우리가 오늘 잘 배웠습니다. 그쵸? 딕셔너리를 활용까지 했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자료형 배운 게 딕셔너리 했고 리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울 자료형은 이제 우리 반복문도 하긴 했지만 이런 반복문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코드들이 메서드의 성격 자체가 반복문인데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노골적으로 펼쳐진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임플리시트하다 해야 되나?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형들을 배우게 되는데 기능이 많은 자료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능이 많은 자료형. 넘파이와 넘파이 자료형과 판다스 자료형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